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소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에서 저를 가장 우울하게 한 뉴스가 청년들의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혼자서 외롭게 고독사한 청년들이 9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39세 이하 청년들의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그 취업난, 두 번째가 생활고, 세 번째가 외로운 사회적 고립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취업난에서 시작된 그 생활고가 마침내 혼자서 외롭게 세상을 하직하는 일로 끝난다는 이 슬픈 얘기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정말 그 고독사의 그 숙련 청년들의 PC에는 자소서 파일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정말 이 청년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가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무거운 아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물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릴 때, 청년 때는 이보다 더한 힘든 생활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라서 제가 합니다만 저도 당시 워낙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까 하고 원서를 받으러 갔었는데 줄이 너무 길었어요.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에는 당시에는 정말 대학 진학률도 높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취업이 건물을 돌고 돌아서 모퉁이에 너무 긴 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고 상당히 상위권이었거든요. 우등상도 받은 적도 있고 상위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 모퉁이에 원서를 받으러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져봤습니다. 정말 저도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지냈습니다. 끼니도 거의 힘들 정도로 지내면서입니다만은. 왜냐면 당시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굉장한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탁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립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긴 줄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노력해 봐야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요. 대학은 주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하고 받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잡아서 영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겠지만은 정말 일자리가 요즘 보니까 알바도 힘들다고 그래요.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이 파산했기 때문에 알바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고민하지 말고 관련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관련 기구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를 내서 제가 마치 긴 고졸사원 뽑는 긴 줄에 서 있다가 다시 손을 불 건지고 나왔던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고졸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마음속에 언제나 좀 더 공부를 해야지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줄을 손을 불 끈지고 나왔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아무도 상의할 사람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저는 그런 결행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 년에 젊은 청년들이 97 명씩이나 고독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도한 그 신문에서는 조선일보에서 동아일보 이런 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우울증을 먼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계속 자소서만 100개, 200개를 쓰다 보면은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선 그 우울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뭐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나가 본다든지 등산을 해 본다든지 하면서 우울증을 벗어나면서 좀 더 길게 인생을 좀 길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언제나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회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나이가 든 나이에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의 정책을 바꾸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일자리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해외로 나간 일자리,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우리나라 들어온 기업과 해외에 나간 투자액을 차이를 계산해서 순수하게 해외로 나간 일자리만 해도 72,000개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의 이동이 많지 않아서 그렇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99,000개가 해외로 나갔다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65,000개가 나오고요. 2017년에는 23,000개가 나가던 것이 2018년에 65,000개, 2019년에는 99,000개, 70,000명, 그리고 작년에 72,000개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그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일자리 붕괴와 청년 삼중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하더라도 그러니깐 99,000개, 작년에 72,000개, 65,000개, 23,000개. 2017년마다 23,000개가 나가던 것이 2018년에 65,000개가 나가고 2019년에 99,000개, 작년 71,000개 합해서 본년 들어서 24만 개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했던 자를 보면 2019년에 하더라도 1년에 기업들이 4,000개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 가전 반기업 정책, 가전 노조들만 기득권만 이미 취업한 노조들만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해왔죠. 기업에 대해서는 온갖 법인세를 올리고 온갖 규제를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이 그리고 노조 쪽에서는 뭐 심지어는 금년에 통과시킨 노조법을 보면은 무슨 뭐 본래 노사관계라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간의 근로계약인데 취업도 되지 않는 회사에 다니지도 않는 해고자나 심지어는 일반 사회 불특정 실업자들도 노조원이 될 수가 있고 핵심 사업장도 증거에서 파업할 수 있는 이런 노조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한국어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기업규제 3법이라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가 난 법사위원장이 그때 통과시킨 법사위원장이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죠. 뭐 일 개인이 일 청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정권도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불 끈지고 나와서 오히려 반대편에 서는 것이 더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를 가질 무슨 우울증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백 개의 자소서를 내다가 계속 우울증이 심해져서 혼자서 고독사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 뭐 한강비를 산책한다든지 뭐 남산을 올라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소한 일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시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공공 알바만 만들어내다가 진짜 일자리 없어져. 공공 알바 해가지고는 뭐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뭐 여기 언론에서 노동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동한 자유도가 162개국을 조사했는데 145위라고 합니다. 145위. 파키스탄보다도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노조 산불을 밀어붙입니다. 도무지 이 정부 여당의 생각서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낸 기업은 공적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정권 창출에 기여한 노조는 대단한 뭐 어디 보면 개국 공신 같은 대접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파업하는 파산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파산. 코로나 1년 사이에 한 달이니까 코로나 1년 사이에 호프집이나 간이주점이나 노래방이 8,000개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안 되는 거죠. 방역은 제대로 안 되고 백신도 구하지 못하니까 가장 많은 걸 작년 1년 동안에 호프집이 4,157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간이주점이 2,289개. 그러니까 지금 알바할 자리도 없다. 그런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가 16%밖에 안 된다. 거의 3분의1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요. 나머지 한 40%는 이런 알바나 이런 비정규직을 취업해 왔는데 그것도 구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전부 다 폐업을 작년 한 해 동안 8,000개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뭐 지금 자영업 한 400만 개도 혼자 자영업이 한 600만 개 되는데 400만 개는 혼자서 하는 자영업, 종업을 고용하지 않고 하는 자영업이다. 이런 일을 초래하는 코로나도 저는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코로나도 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셀러리맨의 파산이 드디어 파산자들의 비율을 조사하니까 사업 실패가 46%고 작년에 셀러리맨들이 실직으로 파산한 것이 49%로 자영업 파산을 추월했다. 그런 우울한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소서만 100개, 200개 쓰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면서 작년에 한 해에 99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조사한 걸 보면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세부터 39세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13만 5천 명에 달아간다. 지물 사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사회를 우울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언제나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자살이 증가하고 범죄가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저도 정말 놀라운 것이 19세부터 39세까지 은둔형 외톨이가 13만 5천 명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가 대다수가 20대 청년이라고 합니다. 스펙 갖추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도 사회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해서 청년들은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마침내 원룸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자기 속에서 파일과 먹다름은 배달 음식만 발견되는 가슴 아픈 일이 1년에 99건이나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이렇게 부모나 친구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 이렇게 외톨이로 있다가 운명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년 시절 옛날입니다만 돌이켜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지금 청년들이 당면한 보다도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때 당시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하나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도 가정고초 끝에 공부를 해서 대학을 마침내 들어가고 갔습니다마는 지금 청년들의 경우도 절대로 좌절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우선에 좀 바람을 쐬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맑은 공기를 쐬면서 서서히 소소하고 작은 일에 만족하면서 마음을 우울증을 먼저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 은둔형 외톨이가 13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사회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나 이런 청년 일자리를 앗아가는 이런 사회가 지속이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벌써 이미 그것이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고요. 오만하고 자만에 차 있고 시대착오적이고 7, 80년대의 그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586의 집권 세력도 저는 조만간에 총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13만 명이 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 100번도 넘는 자소서를 제출했지만 취업이 안 되는 현실, 알바도 구하기 힘든 현실. 제가 얼마 전 보도에서 깜짝 놀랐지만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식사를 못하는 청년들이 27%나 된다고 하는 사실. 하루에 보통 2끼 정도만 먹고 그다음에 식사도 싸게 파는 부패하기 직전에 싸게 파는 반값에 파는 식당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이 청년들의 현실. 조금 더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 기득권 노조뿐이 아니고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하는 그런 경제 환경, 기업 환경,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고 우울증을 벗어나고 아주 어려울 때는 주변에 있는 사회단체, 지원단체를 찾아가고 절대로 초고금리 불법 사채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초고금리 불법 사채를 한번 손대면은 내가 이번에 한 30만 한 50만 원 쓰고 나면 다음에 50만 원에서 400%이자면 작년에 평균 불법 사채 이자가 400% 올라갑니다. 100만 원 쓰고 나면 이자만 연간 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뭐 알바점에서 곧 각비했지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20대 청년이 자살한 일이 발생했고 아마 이번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97명의 작년에 고독사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불법사채 손을 대면 안 되고요. 필요하면은 서민지원센터라든지 서민금융지원센터 혹은 주변에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를 찾아가시고 좀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